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69페이지 2번 법인의 겸업 제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인은 설립하기도 까다로운데 굳이 겸업을 제한한 이유는 외국 대형 법인이 진출을 하는 것 막기 위한 겁니다. 즉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사실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돈 되는 건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양가로 1번을 보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공업용 건축물, 농업용 건축물 X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임대업 X입니다. 임대업은 안 되고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입니다. 임대업은 안 됩니다. 개인개업공개사는 임대업 해도 되죠. 그러나 법인은 안 됩니다. 법인이라고 하면 회사라고 했어요. 회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양가로 2번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입니다.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은 가능한데 개발업은 안 됩니다.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만 가능합니다. 사실 개발업을 해야 돈이 되잖아요. 개발업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개발업입니다. 만약에 나대지에다가 집을 짓는 것도 개발업인데 이 개발업 돈 되는 건 못하고 여기 땅 사가지고 개발하면 돈 됩니다. 알려만 줘야 돼요. 그래서 대형 법인 진출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에 진출을 하고 싶어도 현재 구조에 들어오면 망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돈 되는 것은 못하도록 하니까 매매가 활성화 안 되면 직원 월급도 못 준다고요. 그래서 외국의 선진국의 대부분 법인들은 이런 관리 대행, 임대업도 하고 개발업도 하고 분양업도 하기 때문에 고정 수입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월급을 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개발에 관한 상담만 할 수 있고요. 개발에 관한 상담해주고 큰 돈을 받기는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만 가능하고 개발업은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개발업은 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70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밑줄 치시고요.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게 포인트인데 시험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하면 X입니다.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르죠.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 우리나라에 약 36만 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한 자입니다.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약 9만 5천 명 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X, 일반인을 대상으로 X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 114, 부동산 뱅크, LBA, 법률중개사 이런 것들인데 전부 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양가로 4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입니다. 시험에 공업용 건축물, 농업용 건축물 X입니다. 분양 대행 대신에 분양업이라고 하면 X입니다. 분양업은 안 되고 분양 대행만 됩니다. 분양 대행 해봐야 보통 300만 원, 많이 받아야 1000만 원 받으면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직접 분양업을 하면 모든 상품은 50% 정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윤이. 그래서 직접 지어서 분양을 해야 돈이 되는데 분양업은 안 되고 분양 대행업을 한다. 분양 대행하면 우리 MGM 받는다는 말 하죠. MGM 들어보셨어요? MGM, Members get Members, 즉 사람 데리고 오면 돈 주는 거, 이거 분양 대행 수수료를 MGM이다. 현업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분양 대행만 할 수 있고 분양업은 안 된다. 외국 법인들은 분양업도 합니다. 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안 된다. 양가로 5번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인데 그게 뭐가 있느냐면
이사, 도배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입니다. 용역의 알선. 용역 알선업은 할 수 있지만 용역업은 할 수 없어요. 이삿짐 센터 소개시켜주는 것만 가능하다고 직접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 소개해봐야 돈 5만 원 받으면 많이 받아요. 그러나 직접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대형 법인이 들어와서 외국에 대형 법인이 분사무소가 250개 정도 되는 대형 법인이 들어와서 이삿짐 센터도 직접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손님들에게 중개를 의뢰한 손님들에게는 이사 비용을 50%만 받는다든지 이렇게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아마 의뢰인들이 몰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삿짐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안 되고 소개하는 것,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입니다.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2006년 1월 30일 참여정부 때 도입된 제도인데 옛날에는 뉴스에 보면 경매, 브로커,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이런 것들 많이 뉴스에 나왔어요. 옛날에 입찰 대리는 변호사만 가능했어요.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은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무사, 개업공개사에게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이 변호사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법무사와 개업공개사에게도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나 입찰 대리를 허용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다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또는 입찰 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매수신청 대리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입찰 대리만 하려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만 하는 경우에도 매수신청 대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경매 민사집행법상 경매 부동산 입찰 대리를 할 때에만 법원에 등록하고 그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법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개사 소위 중개인은 이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 입찰 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신청 대리는 법인인 개업공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겸업할 수 있는 6가지는 71페이지에 보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특수법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특수법인,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을 이른바 특수법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특수법인이.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중개업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이 있고 그 다음에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이 있고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관, 그 다음에 신탁업자,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캠코라고도 하죠. 이렇게 5개의 특수법인이 있는데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특수법인이 현실적으로 중개업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 개는 등록도 아예 하지 않습니다. 등록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보면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특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4번, 5번은 등록은 합니다. 이건 등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법에 특별한 특례가 없기 때문에 등록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법인들은 시행령 13조에 있는 등록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이러한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수법인은. 특히 이 두 개가 중요해요. 현실적으로 특수법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어요. 하나만 예를 들면 지역농협, 옛날에는 지역농협을 단위농협이라고 불렀어요. 이런 지역농협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와 농업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공모의 매수 신청 대리와 같은 일반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수법인은. 자, 그래서 71페이지 특수법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4번 개인인 개업공개사의 겸업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1번 법인 외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나 중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인 개업공개사는 법인에게 허용된 법 제14조에 있는 6가지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업무도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제한한다면 할 수 없다. 타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겸업이 가능하다. 동그라미 3번 법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개사 소위 중개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 신청 또는 입찰 대리를 할 수 없다. 예, 중개인만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못합니다. 그러면 중개인도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를 제외한 6가지 중에서 나머지 5가지 업무는 중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이나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 그 다음에 이삿짐 센터 알선 이런 것들은 중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만 못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법인이 할 수 있는 6가지 업무도 모두 다 할 수 있고 이거 외의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겸업을 제한하는 취지는 외국 대형 법인의 진출을 막기 위한 즉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71페이지 5번의 사무소 겸용입니다. 다른 용도로 쓰는 건 제한이 없습니다. 겸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14조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를 겸업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겸용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겸용, 겸업,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중,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시험에 반드시 1개의 지문 이상이 출제됩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그 다음에 이중 사무소. 이중 사무소하고 똑같이 처벌받는 게 소위 뜻다방,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이 있습니다.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이중사무소와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이중직업이 바로 겸업이 되겠죠. 겸업. 이중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근데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은 이중사무소와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이건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직업은 개인인 경우에는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입니다. 즉 개인개업공개사들은 중개사무소에서 담배를 팔아도 됩니다. 담배 소매업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법인은 법 제14조에 규정된 6가지 업무만 할 수 있고 6가지 업무 외에 업무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요 세 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면 이중계약서는 징역 벌금 대상이 아니죠. 이중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중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겸업 제한이 시험에 90% 이상이라고 했죠. 출제될 확률이. 자, 겸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근데 기억, 주택의 분양대행. 분양대행은 주택상가 분양대행은 가능하다고 했어요. 주택상가 분양대행은 가능하다. 분양업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가능합니다. 개발업은 안 된다고 했죠. 개발에 관한 상담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는 가능합니다. 직접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안 됩니다. 소개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리얼의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의뢰인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 가능하네요. 이런 식으로 법인의 겸업 제한이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해마다 90% 이상이다. 법인만 겸업이 제한된다.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다. 다만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 신청 내리를 못한다. 법인이 이 겸업 제한을 위반하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72페이지 제3절 중개사무소의 설치입니다. 자, 그러면 73페이지 중개사무소 설치의인데 의인은 시험에 거의 출제는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무소는 74페이지 양가로 2번에 보면 1등록 1사무소입니다. 모든 사무소 똑같습니다. 처음에 등록할 때 설치하는 사무소, 이전하는 사무소, 이전 전의 사무소, 분사무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똑같습니다. 모든 사무소는 우리 5강 때 했는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됩니다. 다만 미등기 건물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또 가능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또 우리 중개사무소는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종 근린생활시설,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요. 5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74페이지 메뉴의 양가로 2번
중개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가 원칙이다. 동그라미 1번 개업공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예, 이중사무소 안 돼요. 이중사무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중사무소는 뜻다방하고 마찬가지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죠. 그래서 1등록 1사무소 하나밖에 안 된다. 다만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법인, 회사의 경우에는 지사, 지점을 둘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업공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위 뜻다방.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게 3번 이런 것들은 뭐 3번, 4번, 5번, 3번, 4번, 5번인데 이것들이 시험에 나올 확률은 조금 희박한데 그래도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사무소인지 여부인데 이중사무소인지 여부 돔형 천막이 있고 돔형 천막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돔형 천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솔을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파라솔. 그림이 별로 안 이쁘게 돼 있죠. 파라솔 이렇게 의자가 4개 또는 5개 있는데 파라솔을 설치해 놓은 경우 이것 이중사무소인지 여부입니다. 예, 돔형 천막은 이중사무소입니다. 이건 사무소에 해당됩니다. 이건 중개사무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가 있고 돔형 천막을 하나 더 설치하면 이중사무소입니다. 그러나 이 파라솔은 사무소가 아니다. 즉 중개사무소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뭘 가지고 하느냐면 사회통념상 외부로부터 차단돼 있으면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돼 있고 이게 사랑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붙여놨다면 이건 중개사무소에 해당된다. 그러나 파라솔을 사회통념상 길 가는 사람들도 다 보이는데 이것을 사실상 이중사무소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은 구분의 실익이 없는 이유가 이동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즉 파라솔을 설치하더라도 이중사무소하고 처벌 규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요. 구분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중사무소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이동 용이한 파라솔이나 이중사무소 설치하면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게 똑같습니다. 등록을 물론 또 취소할 수도 있고요. 그게 지금 동그라미 3번, 4번, 5번, 6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74페이지 맨 밑에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입니다. 분사무소 설치인데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 75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 군, 구를 제외한 시, 군구별로 설치하되 시, 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그 시라고 하면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입니다. 그러면 수원시 영통구처럼 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별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시에 각각 분사무소 둘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시입니다. 가령 수원시면 수원시는 구가
4개가 있습니다. 수원에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 권성구가 있는데 만약에 영통구의 주된 사무소, 즉 본사, 주된 사무소는 본사 개념이고요. 분사무소는 지사, 지점 개념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분사무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수원시 영통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면, 즉 본사가 있다면 분사무소는 수원에는 몇 개를 둘 수 있을까요? 하나도 둘 수 없다. 1개 둘 수 있다. 3개 둘 수 있다. 답은 3개 둘 수 있습니다. 영통구 빼고 나머지 구에 각각 1개씩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3개 둘 수 있습니다. 즉 시군구별로 1개씩 둘 수 있는데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는 제외해요. 본사가 있는 곳은. 그러면 또 가령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된 사무소, 즉 본사가 있다면 서울의 분사무소는 종로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구에 각각 1개씩 둘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됩니다. 미국에서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이런 거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은 뭐 2,000개도 넘는데 우리는 그럼 분사무소를 최대로 두더라도 시군구별로 하나밖에 안 되니까 제가 그래서 250여 개의 시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규정이 있을 것 같으면 빨리 먼저 외국의 대형 법인이 들어오면 내가 먼저 강남구에 분사무소를 선점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이제 분사무소를 차릴 수가 없죠. 분사무소는 하나밖에 안 되니까 시군구별로 시장경제 원리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 대형 법인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 지금 시군구별로 하나밖에 안 되고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수원인 경우 4개의 구가 있다면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구를 뺀 나머지 구에 각각 1개씩 둘 수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나인다 하면 무조건 X입니다. 즉 구가 있으면 모두 구청장이 등록관청이고 신고관청이고 구별로 협회, 지회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나인다 하면 X입니다. 자, 양가로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등록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등록관청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입니다. 본사가 있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책임자의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되고 전자정부법 제36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야 된다. 따라서 이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나 자격증 사본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에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입니다. 이 실무교육 수료증도 이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정설정 증명서류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출 서류는 사실상 3가지죠. 물론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까지 하면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분사무소 76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의 교부입니다. 신고 필정은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신고 필정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양가로 4번 신고 필정 재교부입니다. 신고 필정 재교부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 필정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의 재교부 신청은 제4호 서식에 따르되 신고 필정의 기상 변경으로 인한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 필정을 첨부해야 된다 했는데, 자 거기에 표를 보시면, 자 다시 한번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절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입니다. 신고입니다. 옛날에는 분사무소 설치 승인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어디다가 하느냐 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주된 사무소 이 말을 빼고 그냥 등록관청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등록관청이라는 말 자체가 법제 구조에 보면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된 사무소라는 말은 사족입니다. 쓸데없는 말, 중복 표현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렇게도 출제됐습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면 신고 필정을 교부해 줍니다. 신고 필정 교부는 며칠 이내 하나요?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왜냐하면 우리 등록 신청했을 때도 7일 이내 등록 통지를 했습니다. 분사무소도 7일 이내에 신고 필정을 교부합니다. 책임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7일 이내에 신고 필정을 교부해주고, 신고 필정을 교부받고 나면은 지체 없이, 적시하고 지체 없이 뭐가 더 빠른 개념일까요? 예, 적시가 더 빠른 개념입니다. 적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적시해야 되는 거고,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체해도 되는 것을 지체 없이라고 합니다. 신고 필정을 교부하고 나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고요.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지체 없이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업무를 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고 필정을 교부해 주고 나면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만약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고요. 분사무소가 경기도 군포시에 있다면 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군포시장에게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면 구로구청장이 분사무소 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첫 번째,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실무교육 수료증이 있는데 이 실무교육 수료증은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됩니다. 등록 신청할 때는 미리 보정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미리 보정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주된 사무소가 이미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무등록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보정 설정을 하고 그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우리 교재에 지금 이게 다 있죠? 필기 안 하셔도 우리 교재 75페이지에 보면은 동그라미 1, 2, 3번이 있고요. 75페이지 맨 밑에 등록 신청 서류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서류도 표에 있는데 그게 맨 밑에 75페이지 표에 보면 맨 오른쪽에 디귿에 보정 설정 증명 서류 밑줄 치시고요. 그래서 분사무소의 경우는 보정 설정 증명 서류를 미리 제출을 해야 되는데 등록 신청할 때는 보정 설정을 미리 못합니다. 무등록은 안 됩니다. 등록 후, 등록 전, 교부 전 또는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75페이지 맨 밑에 있는 등록 신청 서류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서류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모든 시험은 비교하는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거기에 그러면 다시 76페이지 표 밑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 등록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험에 분사무소와 관련되는 게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분사무소와 관련된 것인데 첫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사용 인장 등록, 그 다음에 분사무소 휴업 신고, 분사무소 폐업 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업무 정지 처분, 분사무소 과태료 처분. 전부 분사무소와 관련되는 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주된 사무소 이 말은 사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을 안 해도 된다고 했죠. 그냥 등록관청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 등록, 휴업 신고, 폐업 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업무 정지 처분, 그 다음에 분사무소 과태료 처분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그런데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했을 때 중개보수입니다.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중개 행위를 한 장소가 중요합니다.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그래서 주택인 경우.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지도감독입니다. 분사무소 지도감독. 분사무소의 지도감독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도 가능합니다. 지도감독관청은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했을 때 중개보수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는 중개사무소는 즉 본사는 중개사무소 본사는 서울 강남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사무소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는 경기도 평택시에 있습니다. 자, 경기도 평택에 있는 아파트를 이게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중개보수를 받는지 말해보세요. 본사는 서울에 있고요. 분사무소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다고요. 이 천안에 있는 분사무소 평택하고 천안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평택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중개보수 받는다? 천안시 X, 천안시가 아니고 충청남도입니다. 충남조례입니다. 시도라고 했을 때는 천안시는 제외돼요. 도지사급의 시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충청남도 조례입니다. 천안시 조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관련되는 것 거의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인데 중개보수만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고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무소에 대해서 봤는데 사무소는 모든 사무소가 똑같습니다. 면적 제한 없고요. 소유권 확보가 아니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설 건축물은 안 됩니다. 1등록 1사무소입니다. 사무소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가 없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